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또 보겠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암기할 게 좀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요. 양이 조금 되지만은요. 한 문제 나오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어정의입니다. 과거에 좀 나왔었죠. 소방시설법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종류가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5개 있습니다. 소, 경, 피, 용, 동 했어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와 소화용소설비와 소활동설비, 5개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불 끄는 설비죠.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요.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가 다 불 끄는 장비 소화설비지. 이건 소화용소설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보는 경보와 연관되어서 쭉 보시면 되고, 특히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등도 보시고요. 이 피난구조 설비는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개는 이제 뭡니까? 피난을 위한 설비와, 구조 설비는 인명구조 설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피난을 위해서 쓰는 것들, 미끄럼틀 등이 다 포함되겠죠. 구조에 보시면 인명구조기구인데 종류 외워주십시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인데 또 안전헬멧과 보호장갑, 안전화 등이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건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소방시설 말고 소방시설 등 바로 밑에 있죠. 그럼 소방시설 위에 것이 다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것 말고 기타 보시면 비상구, 방화문, 방화셨다. 이것이 소방시설 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소방용품보입니다. 이러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제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소화기구에 보시면 소화약제는 포함이 되어도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피난구조설비의 3번에 보시면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하더라. 또 4번 보시면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와 설비용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살짝 해두시고, 나올 이런 필요 없겠지만 체크만 하십니다. 본문 오십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참 중요하죠. 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보통 보시면요, 소화전 이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주택들 중에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나무 다 빼놨습니다. 다 빼놓고, 주택들 중에서는요, 인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과 기숙사는 여기에 포함되네요. 아파트 등이 뭡니까?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데, 아파트는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보시면은요, 연립과 다세대 나올 때 한 층을 더 줘서 5개층 할 수 있다 할 때 5개층,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연립과 다세대인데 5개층 받는 건 말이에요. 요것들은 안에 소화전을 설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 외에 기타 주택들은요, 소화전은 없죠. 대신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소화기, 빨간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설치 기준은요, 시도 조례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이 이 화재 위험 지구가 많은 곳은 뭐 한실 안에 2개, 뭐 저기 강원도는 1개 이렇게 해서 시도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무창청은요, 창문이 아예 없는 청이거나 또는 창문이 있대도 창문 크기가 해당 층 바닥에 30분의 1 이하이다. 최근에도 2분이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무창청을 통해서도 탈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름은 50cm 이상이 될 것이고, 높이는 1.2m 바닥에 아래 있어야 넘어갈 수 있고, 장애물이 없고 쉽게 부술 수 있게 되어 있으라 라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피난층은 아시죠? 이제 지상층 1층 말고 2층, 3층, 4층 등인데, 바로 바깥쪽으로 통하는 출구를 갖춘 층, 이 바로 이제 피난층이다.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하면은 화재 발생 시에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요구되는 안전 성능이다. 이것이 화재 안전 성능이고, 이 화재 안전 성능 확보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성능 설계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은 필요 없고 3번상 중요하고, 또 오른편에 날개편이 중요하네요. 신설되었죠. 자동차용 소화기를 이제 설치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 대상이 밑에 보시면 있죠.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4인승 이하 있죠. 2인승, 스포츠카 이것들은요. 소화기에 설치한 뭐가 없어. 타다 부딪혀서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겠죠.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왼쪽 본문에 가십니다. 건축화 등의 동의죠. 이건 뭐냐면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의 허가를 하는 시군구청장 등이 허가하기 전에 해당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물어보고 소방 동의를 얻어야만이 건축화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 그럼 건축 허가 하기 전에 소방 동의 받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건물들은 연면적 400부터 달합니다. 학교 시설 100, 노유자 시설과 수련 시설 200,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정신병원은 이제 보시면은 300, 그 다음에 의료재활 시설 300입니다. 입원실 없으면 400이겠죠. 차고나 주차장 20대, 차고나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또 주차시설물 이제 20대 이상 주차시설. 그 다음에 지하층과 무창층의 바닥이 150 이상인데 공인정은 100부터. 그 다음에 밑에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서 건축 허가 전에 소방동의 대상물이다. 지하층은요 150 이상이면 건축 허가 전에 소방동의 대상물, 지하층이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 이상 이렇게 해서 항상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딥니까? 딴 거 다 통과하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이 소방 동의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소방서한테 동의를 접수를 하면 5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급 소방 안전 대상물 있죠. 뭐 아파트 50층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10일 안에 천천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때 소방 동의 받는 그 대상은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증명서로 가름떠할 수 있다. 또 보시고요. 근데 신청하니까 뭐가 좀 미비해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4일간 시간 줘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소방 동의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실도 7일 안에 소방본부한테 알려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규모 작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일 때는요. 신고부터 수리한 다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또 5번에 보시면 이런 식의 소방 동의 등을 신청할 때 보시면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까지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십시오. 기밀사항들은 제외하겠죠. 그래야 이제 소방청에서 전산 입력해가지고 이제 출동할 때 PDF로 다 내부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아까 앞에 보시면, 두 번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었죠. 이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성능을 갖추어서 설계한 것이 바로 이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꾸미는 것이 바로 성능 위주 설계가 되고 그 대상 건물이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특급에는요, 연면적이 10만인데 이것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들,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또 3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20m 이상의 아파트 말고 기타 건물들, 지하층이 또 포함됩니다. 또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이때는 지하층이 또 제외돼요. 또 철도나 공항시설 3만 이상 짜리들. 또 보시면요, 창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만 이상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지하 창고 물류센터가 지하 2층 이상이 있어. 여기도 포함이 되어진다. 또 영화 상영관이 10관이죠. 10개. 상영관, 1관, 2관, 3관. 천명 수용이 아니고, 천명 수용은 저 어디 가시면요, 특별관리시설물이 있는데, 그건 다음 법률 나오고요. 이건 영화 상영관이 10관 이상인 것들. 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딴 거는 이 대상만 좀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샤프 보세요. 다음 페이지 샤프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봤었죠?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하더라. 해서 아파트 등과 기숙사 제외하고 기타 주택들 다 설치하고 시도 조례에 따른다. 아까 나온 적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관로, 동그라미 5번 사항, 큰 5번 사항,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 자,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유지관리입니다. 관계인들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장애인용 소방시설, 경보나 피난구조 설비는 장애인한테 맞게 설치하라. 라는 부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소방시설은 폐쇄 등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개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점검할 때 한번 잠가볼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소방청본서에서는요,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들을 실시간 분석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작동 정보는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준다. 당신들 그 소방시설 뭐가 잘못되었다. 통보를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겠죠. 자, 또 4번 보시면요, 이 소방시설 중에서 또 강화되는 것이 있어요. 강화된다. 뭐냐면,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요, 화재 안전 기준보다 더욱더 강화되는 지진이 나도 작동할 수 있게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 라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됩니다. 이런 각종 어떤 소방시설 규정은 소방청장이 3년에 한 번씩 정비하더라, 이런 말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밑에 6번 보시면 내용품, 그 물건 안에 내용 연수가 있는 내용품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까지인데 이것이 뭐냐? 분말 소화액제에서는 소화기, 분말 소화기에 분말, 그것은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근데 10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안전하다, 확인 딱 되어지면 3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또 뒤에 나올 겁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할 때 보시면요, 용접등 할 때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불이 잘 붙는데, 이럴 때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건설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시공회사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냐 할 때 작년까지는 4개였어요.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와 간이 피난 유도선만 있었는데, 추가해서 방화포, 가설, 유설, 경보기, 비상종행 등 추가해서 지금 7가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요 설치 대상 공사 규모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축 관련 소방 동의 대상은 전부 다 소화기 갖다 놔라, 공사할 때. 또 연면적 3,000 이상이면 간이 소화장치, 연면적 400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 기가시고요. 또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이면 간이 피난 유도선, 가설, 유설, 경보기, 비상종행 등 설치한다. 또 용접 작업할 때, 작업할 때 방화포 설치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을 설치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강화되었다 해도 무시하고 변경 전처럼 계속하면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방시설 있는데 법이 강화되었다 해도 생무시한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은 강화된 대로 족족 바꿔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드는 소화기 한 대도 놔라, 경보기, 톡플러스 탐지, 화재 탐지기, 속보기 설치하라. 이건 돈이 얼마 안 들어.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돈이 좀 든다 해도 피난 구조 설비, 이것은요, 돈을 좀 투입해도,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강화시켜라. 합니다. 또 공동구하고 지하 전력구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씩 불 잘 나거든요. 이것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또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강화된 대로 강화시켜라. 라고 합니다. 이것들 제외하고는요, 다 무시하면 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번 사항 중요합니다. 있는 건물을 더 크게 정축합니다. 정축이에요. 정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는 건축물 안에 2층 전체가 용도가 살짝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축할 때는 말입니다. 정축되는 부분이 세 규정에 맞추겠죠. 뿐이 아니고 정축할 때는 기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새롭게 강화된 데 맞추라라고 합니다. 근데 용도 변경될 때는요, 만약에 이곳이 사무실로 쓰던 2층에 있던 건물이 사무실이 유형주점으로 바뀌었다 할 때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바뀐 유형주점, 이 부분만 강화된 데 맞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8번에 1번 물 분무 소화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는 유사한 시설 설치를 면제를 해준다. 이런 그 부분까지도 보시고요. 9번입니다. 방염 처리, 즉 커튼 등에 불 붙지 않는 제품 설치하는 방염 처리되어진 대상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이 병원 비슷한 거 있죠. 병원 비슷한 것들은 다 이게 다 포함돼. 조산은 또 포함되고 산후조리원 해놓고 임산부가 쉬고 있는데 불나면 큰일 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시고요. 이번 보시면 옥외 아니고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뭐합니까? 촛불 집회합니다. 종교시설 촛불
기도회를 합니다. 운동시설, 헬스장 막 거기 가열되고 전기가 엄청 섭하게 일어납니다. 불나기 쉽겠죠? 수영장 빼고 이런 부분 보시고요. 또 11층 이상 되는 것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요 방임처리 대상 물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커튼류, 카페트, 블라인드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문장이 중요하겠죠. 2mm 미만의 백줄과 이게 포함이 되는데, 근데 종이 백지는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또 단란, 유용지운 노래방에 있는 소파나 의자 있죠. 섬유 의자, 또 비닐 의자가 있습니다. 담배 피죠. 불을 끌 수 있고 불똥이 흘러서 불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방임 처리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체 점검은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전문관리 편이 또 전문관리, 소방시설 전문관리로 해서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있는데요. 시도한테 등록하고 이들의 영업정지 처분 가름해서 3천만 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천만 원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소방용품들 내용 연수가 있다 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내용 연수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 끝나면 그 내용품을 바꿔야 돼. 그렇죠. 교체를 할 바에 차라리 소화기 바꾸는 게 훨씬 낫겠죠. 소화기도 얼마나합니다. 좀은. 자, 그런데 내용 연수가 10년이 딱 되었어. 하지만은요, 그때부터 1년 안에 한번 받은 검사에서 합격을 딱 했어. 그러면요, 10년 미만이면은 3년까지 한 번 더, 10년 이상이면 1년까지 한 번 해서 연장될 수도 있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품 품질 관리 또 중요합니다. 소방용품을 제조 수입할 때는요,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한국에는 형식에 맞게 해야 돼요. 형식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형식에 맞춰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수입해야 됩니다. 또 형식 맞출 때는 이제 새 제품을 들고 왔는데 팔 때 또 불량품 팔 수 있겠죠. 그래서 팔기 전에 또 제품 검사도 받고 나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판매할 때 보시면 또 불량품이 깔려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수직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을 또 검사를 또 계속 합니다. 해요. 자, 보시고 또 그 앞 페이지 보시면 다시 19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해당 그 소방용품에 대해서 성능 인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뭐 A급, B급, C급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성능 인정 받을 때는 좋은 거를 제출했는데 팔 때 또 후진 것을 팔 수 있어.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제품 검사 받고 팔으라 하죠. 또 제품 검사 받고 파는데 또 시중에 유통하면서 또 불량품이 나올 수 있을 때 수직 검사해서 불시에 검사합니다. 자, 또 하나의 소방용품에 복수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 소방청장은요, 요청이 있으면 성능 인정하지만 요청이 없다 해도 또 성능 인정하면서 딱 보니까 좋아. 우수 품질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수 품질 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이다 라고 하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실제 행정안전부령으로 보시면 실제는 3년까지 이렇게 결정을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잘못이 딱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성능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딱 되어지면 2년간의 해당 동일 품목은 성능 인정을 못 해준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불시에 유통 중인 팔고 있는 소방용품 불수직 검사를 할 수 있다. 해보니까 불량품이 딱 보인다. 그러면요, 성능 인정, 형식인 취소를 해버리고 2년까지 재승인 받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화재 병법 마지막 법 보겠습니다.